제가 설명드린 거는 all-in-one, 모든 거를 다 한 가지 재료로 한다는 뜻이죠. 자가 늑연골로 이 코끝 연골 부분이랑 콧대 부분을 다 수술을 하는 거죠. 모두 자기 재료로 수술을 하셔야지 구축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째 코만 생각하고 코만 연구하는 코박사 안태환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가늑으로 모든 코성형을 하는 올인원 자가늑 코성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코성형이 어려운 수술이에요. 수술을 해놓으면 또 부작용이 생기고 약간 낮아지거나 흡수가 되고 흔히 말하는 구축 현상이 또 잘 생기고, 그래서 코성형 수술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고 어려운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환자분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동양인은 첫 번째로 연골이 약합니다. 서양인처럼 연골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 약한 동양인의 연골, 그런 상태에서 또 동양인들은 코를 좀 크게 만들고 싶어 해요. 얼굴에 비해서 코가 너무 작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코를 또 크게 만들고 싶은데, 반면에 지지하는 연골은 재료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지지 연골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보형물을 크게 넣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100% 생긴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목마를 태우고 있으면 그게 어린아이가 한 20초는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는 무너지고 그 위에 탄 그 아버지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 형상이 우리 동양인의 코성형입니다. 동양인들 연골이 너무 약한데 그 위에다가 너무 무거운 실리콘이나 너무 무거운 이물질들을 올려서 코를 크게 만들죠.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한두 달은 그게 버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돌출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의 코성형 수술을 보면 아주 옛날에는 그냥 L자로 된 그 큰 실리콘 하나를 콧대부터 코끝까지 넣었어요. 뼈는 어떤 보형물을 올려놔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에다 올려놓는 건 잘 있는데, 불행하게도 동양인들은 이 뼈가 또 짧고 그리고 연골 부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짧은 코, 들창 코, 작은 코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크게 만들려고 그냥 큰 실리콘을 끝까지 넣거나 그런 경우에 늘렸기 때문에 반동 현상으로 이게 염증이 생기면 더 짧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동양인들을 예쁘게 코를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다행히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이런 구조를 보시면 뼈가 있고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되게 약간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흔히 그러죠. 없는 집 살림을 더 빼다가 뭘 만들면 그 집 더 힘들어지잖아요. 기존에 비중격을 빼서 비중격을 교정하면서 그걸로 코성형을 한다는 게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요즘에는 많이 시들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비중격이라고 하는 거는 코 내부에서 코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을 빼버려 가지고 이 앞에다가 다시 이식을 하면 밑에 지지하는 부분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 코는 다시 휘고 무너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있는 비중격이 휘어 있거나 그런 거는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연골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코 앞쪽에 이식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재수술이나 뭐 3번, 4번 하신 분들 수술하러 들어가 보면 아예 비중격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환자분들 중에서 코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 분들은 그 비중격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이 비중격을 많이 건드리지 않고 그쪽에다가 연골을 좀 보강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귀연골을 쓰던 뭐 기증 늑연골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써서 보완할 수도 있고, 처음 수술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재수술 여러 번 수술하신 분들, 연골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코에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두 자기 재료로 수술을 하셔야지 구축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는 all-in-one, 모든 거를 다 한 가지 재료로 한다는 뜻이죠. 자가 늑연골로 이 코끝 연골 부분이랑 콧대 부분을 다 수술을 하는 거죠. 자가늑 중에서도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 가슴 밑에서 절개해서 5번을 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밑에서 빼기도 하는데 저희 병원은 아래쪽에서 뺍니다. 한 7번이나 8번을 주로 많이 빼고요. 그 이유는 통증이 덜하고 여기 레이저 치료만 잘 하게 되면은 흉터는 또 잘 보이지 않고 비키니 다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슴 밑에서 뽑는 거는 많이 아파요. 출혈이 좀 있을 수 있고 흉터는 여기 가슴선 밑에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눕거나 했을 때 또 가슴선 밑에가 확연하게 흉터가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코끝 성형은 먼저 이 비중격이 너무 약한 경우에 이 비중격을 강화를 시켜줍니다. 이 비중격이 약하면 무너지고 휘어져 있거든요. 약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고를 옆에서 덧대줘가지고 비중격 자체를 좀 튼튼하게 해주고 이 튼튼하게 해준 상태에서 연고를 좀 덧대서 코끝을 다시 이렇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어른이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태면 아주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콧대 부분은 이제 자간흙으로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자간흙을 통째로 넣거나 아무리 잘 우리가 잘라서 넣어도 와핑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휨 현상이에요. 자간흙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잘 조각을 해놓고 조작을 해놓으면 반듯한 것 같지만 원래 형태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뭐 한 달 지나면 다시 확 휘거나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다시 한 6개월 지나서 그 휨 늑연골을 빼서 다시 잘라가지고 다시 넣는 재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가 작은 분들 중에는 코가 아주 낮은 분들이 있어요. 한 1cm 정도 올려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늑을 통째로 써도 제대로 잘 되질 않았어요. 왜냐면 많이 휘고 그리고 늑연골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 뼈에 딱 압착이 돼야 되는데 압착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수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뼈 부분만 실리콘을 쓰고 이쪽은 연골을 쓰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뼈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늑연골을 쓰면서 콧대 부분은 그냥 실리콘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축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코가 짧아져 있고 연골이 너무 약해져 있고 구축이 와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이 콧대 부분까지 자가늑을 하는데 요즘에 이 자가늑연골을 우리가 잘게 다져요. 마늘 다지듯이 자가늑연골도 잘게 다져가지고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다가 잘게 다진 이 연골을 다 쌓아요. 그리고 나서 이 틀에 넣은 다음에 그걸 고정을 시키고 약간 굳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한 5분 정도 있으면 이 다진 자가늑이 콧대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화면에 보이시듯이 실리콘처럼 그렇게 형태를 가진 자가 조직으로 만든 콧대 보형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코끝은 자가늑으로 튼튼하게 지지를 잘해서 만들면 구축이 오거나 코가 너무 작거나 많이 휘어가지고 연골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부작용 없이 코 수술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늑연골을 뗀 데는 다시 완전히 다 빼는 게 아니라 일부를 빼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시 살이 차요. 살이 차서 생활하는데 뭐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배우, 모델 많은 분들을 수술을 해드렸지만 비키니 촬영이나 또 모델 촬영이나 운동이나 이런 데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고 이 수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자가늑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잘 받으면 아주 성공적인 코 성형을 받을 수 있고 비중격 망곡증과 여러 가지 비염 질환도 같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가 조직으로만 다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나는 이제 자가 조직까지 전부 콧대까지 쓰기 싫은 분들은 실리콘을 쓸 경우에는 콧대 미간 부분만 사용을 하고 코끝 부분은 다 연고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코 성형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올인원 자가늑 코 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건강한 코, 아름다운 코를 갖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